네, 우리가 연말정산 앞두고 부랴부랴 9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서 우리 연금저축이나 또 IRP에 돈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연문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선민영 세무사님께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이제 이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잖아요. 900만 원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연말 되면 이걸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연말에 9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돈 빌려서라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까? 일단 말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네네, 같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리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 가장 좋은 상품이 그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세액공제는 좋지만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인출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입금을 하시는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그리고 총급여액 5,500만 원을 넘게 지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운용되면서 발생한 수익을 중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16.5%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보다 중도에 해지하시면서 납부를 하셔야 될 세금이 더 많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13.2 혜택을 주고 16.5로 뜯어가네요. 네, 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금저축 IRP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세액공제 이런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결혼과 주택구입과 같은 큰 목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다가 묶어놓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IRP 계좌는 하나 말고 두 개 만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 IRP 계좌는 중도에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1금융사에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P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을 나누셔서 이렇게 칸을 구분해서 계좌를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시에 인출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다만 이게 한 계좌에 묶여 있으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까지 함께 인출이 되기 때문에 16.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인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IRP 계좌를 두 개로 나누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제도상으로 한 계좌에서 좀 구별이 되면 좋은데 현재 구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두 가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예. 자,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이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이게 다 못 받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납입 전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납입한 금액 중에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올해 납입하신 것으로 보면서 세액공제를 올해 소득에서 깎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올해로 쭉 끌고 와가지고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으로 네. 들어가고요. 다만 이렇게 납입 전환 신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납입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900만 원 한도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올해 900만 원을 초과해서 좀 넣어놓고 몇 년 후에 좀 돈이 없을 때 그때 올해 걸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부담금으로 입금을 하실 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큰 금액을 입금을 해두시고 여러 해에 걸쳐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만 원 넘게 입금을 하시고 나중에 이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으신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입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올해 여윳돈 있으시면 꼭 900만 원을 맞추지 말고 그냥 1,800원 이렇게 확 넣어놓으시고 매년
그거 가지고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좋은 점이 반드시 다음 해로 2월 되는 것이 아니고 납입 전환을 신청한 연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연금 계좌를 해지를 하시거나 연금 개시를 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올해 낸 걸 5년 뒤, 10년 뒤에 세액공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납입 전환 신청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네, 연금에 가입한 금융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류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이고요. 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세무서 민원실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지금 금융회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금 계좌의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가입하신 금융사에서 새로운 금융사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가입일 그리고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갈아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금융사로 계좌 이체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보유 중인 계좌에서 만 55세가 지나고 그리고 가입일이 5년 경과하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연금 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IRP 간의 상호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아, 합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좌에 있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좌에 가입일이 적용이 되는지는 반드시 금융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다 지금 IRP 연금저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은행도 장점이 있고 또 보험사도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민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 연금 이야기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저희 4편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부분들은 다음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